네, 중요한 사건의 1, 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첫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서 인민재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다뤄보죠. 오대영 기자, 먼저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재판부가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그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요, 재판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 선고만 생중계하도록 방송을 하도록 바꾼 겁니다. 네. 재판은 공판 준비에서부터 피고인의 신문, 또 변론, 구형을 거친 뒤에 판단을 마치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은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생중계로 법적 판단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문 낭독을 생중계하겠다는 건데, 근데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그 비자금 사건 때 생중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1996년입니다. 네. 8월에 1심 상황인데요. 당시에 재판정에 이렇게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서 있는 장면까지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뒤에 선고 상황은 중계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해서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녹화로 방송이 됐을 뿐입니다. 재판의 생중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요, 지난해까지 총 10건의 공개 변론을 생중계했습니다. 국정방송인 KTV, 또 포털 네이버, 유튜브, 또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런 생중계를 1, 2심의 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3심까지 다 남아있는데 그 전에 TV 중계를 하는 건 무죄 추정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주요국에서는 생중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제가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2016년 1월에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모습입니다. 1심 선고입니다. 다니엘 홀츠클로라는 전직 경찰관이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해서 263년형을 선고받는 순간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알 권리 보장이 이유였다면 저 재판 결과에 집중해야 하는데 방송 전체에서 부각된 건 네. 저 피고인의 표정과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우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다 내보낸 건데, 그래서 네. 이제 좀 알 권리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 네. 어쨌든 법원이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은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계를 허용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영국의 2심 재판 생중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화면과 사뭇 다릅니다. 카메라는 재판부만 집중적으로 비추고요. 네. 특정인의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영국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2심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같지만 그 방식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1, 2심 선고의 TV 생중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일부 주를 빼면 재판의 전 과정까지 법원의 허가로 중계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요, 1심은 안 되고 2심은 판사의 발언만, 3심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걸 1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면에 생중계가 금지됩니다. 네. 특정 사건과 특정인이 노출이 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는데요. 이것도 2013년부터 절대 금지에서 일부 중계 개정 검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생중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국들 사례가 좀 제각각인데, 일단 영국이랑 독일만 보면 확대하는 추세가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러면 이들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고요. 네. 그래서 생중계와 더불어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영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중계 규칙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사적 대화를 방송하면 안 된다. 네. 특정인을 클로즈업하면 안 네. 된다. 그리고 서류를 촬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와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조화시켰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좀 참고를 해야 할 만한 내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